나에게 맞는 삶을 가꿉니다. 지은이 소형님, 그림 작가이며 정리수납 전문가. 더 소유하기보다는 더 존재하는 삶을 꿈꾸고 불안해하면서 하기보다는 사랑해서 하는 삶을 추구한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원리. 나는 사실 미니멀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물건이 늘어나고 뭐든 손에 잡히는 곳에 늘어놓는다. 그런 내가 미니멀리스트에 대해 알게 된 건 몇 년 전이었다. 곤도마리의 책 인생이 빈다는 정리의 마법을 보고 정리는 비우는 게 먼저라는 말이 가슴에 남았다. 연관 검색어에 이끌려 미니멀리스트가 쓴 책들을 몇 권 기웃거려 보기도 했다. 그걸 보면서도 오 좋은데 나도 비워볼까 하는 생각은 했지만 특별히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없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을 하게 되었다. 전시 준비를 하던 때라 그림도 병원에서 그렸다. 커튼으로 구획된 작은 한 평짜리 공간에 이불, 물컵, 물통,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비누, 수건, 책 한 권, 팔레트, 붓, 반찬과 얼린 밥, 슬리퍼, 옷가지, 휴지, 휴대폰과 충전기 정도가 사용하는 물건의 전부였다. 신기하게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운 홀가분함을 느꼈다. 집을 포함해 내 관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빼앗아가던 물건들과 흥미를 끌며 해야 할 일을 미루게 하던 물건들이 없어진 것이다. 생각해보면 90세 우리 할머니가 소유한 물건은 가방 3개 안에 모두 들어가는 양이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죽으면 필요 없어지는 게 물건인데 남과 가진 것을 비교하며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하려 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며 생각이 많이 변했지만 결정적인 행동의 계기가 된 건 이사였다. 이사를 계기로 나는 오늘부터 미니멀을 선언하며 물건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깨달은 건 나는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는 최소한의 삶을 추구한다. 물건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아니, 물건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종교서적 속 현자들은 하나같이 소유에 집착하면 불행해진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불행하지 않으려면 더 많이 소유하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며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은 곧 불행하다의 공식이 깨졌다. 미니멀 열풍은 가난하고 싶은 자에게 가난할 자유를 주었다. 부자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있을 것이다. 더 많이 소유한다는 건 물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물건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데 쏟으니 정작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는 존재를 챙길 여력이 없어진다. 이제부터라도 나라는 존재를 챙겨보고 싶다. 능력을 키우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내 안의 것을 꺼내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요리를 해도 좋다. 존재를 소멸시키는 소비 루틴에서 벗어나 존재를 강화시키는 생산의 루틴을 만들자. 매대 가판대에 올려진 대중의 취향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순간은 기분 좋게 해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버려질 뿐이다. 오로지 내 안의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만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다. 그것이 비울수록 채워지는 원리이다. 삶의 우선순위에 에너지를 쓰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고 설거지해 둔 그릇을 찬장에 넣는다. 몇 개 되지 않은 마른 걸레를 걷어내 개고 부직포 밀대 걸레로 방과 거실의 먼지를 쓸어준다. 밥을 차릴 때는 미리 1인분씩 소분해서 얼려둔 밥과 국을 데우고 반찬을 덜어 먹는다. 저녁에 샤워하며 전날 쓴 수건과 그날 입은 의독과 속옷을 빨고 세면대를 닦는다. 밤에는 설거지를 하고 잔다. 일주일에 하루 물걸레질을 하고 반찬 하나를 만들고 일주일치 밥과 국을 해서 얼린다. 한 달에 한두 번 코인 세탁소에서 바지와 이불을 빨고 비 오는 날은 창틀을 닦아준다. 이것이 나의 에너지 살림 루틴인데 하루에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집안일은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작게 쪼개서 매일 하는 게 좋다. 일어나서 이불 정리, 이 닦고 밀대 걸레질, 샤워 후 욕실 청소, 매일 하는 습관 뒤에 작게 붙여주는 것이다. 고정 지출은 월급 통장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게 두고 목돈이나 불규칙한 경조사비는 비상금 통장에 두어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만드는 것처럼 집안일도 쌓이기 전에 매일 소소하게 유지되는 정도로 한다. 시간이 드는 일은 서너 시간, 비상금 통장 같은 주말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의복과 음식, 집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림 실력을 솜씨 있게 늘려나가는 게 즐겁기는 하지만 살림에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쓰려고 한다. 그래서 할 일이 보인다고 바로 하지 않고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양만큼만 한다. 불규칙한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면 시간과 에너지 흐름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쌓일수록 성향과 개별성을 알게 되는데 나는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다.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받기보다는 혼자 집에서 쉬며 충전을 한다. 오감이 예민해서 소진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속도는 느리다.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조건이지만 어차피 나로 태어나 버렸으니 바꿀 수 없는 것에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가진 조건에서 나름의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었다. 에너지가 소진되면 무기력과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늘 에너지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 떨어지면 충전시키려고 한다. 자연에서 산책하며 생각을 비우고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지 않으려 하고 안 맞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편이다.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는 금전관리 루틴을 만들고 집안일을 쪼개 힘을 적게 쓰는 살림 루틴을 만드는 것도 전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다. 이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좋아하는 일에 쓰며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삶의 우선순위에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살림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30대 초반에서 중반 무렵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무언가를 쫓고 있는 듯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직장 생활은 견딜 수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랐다. 그때 모닝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다. 쓰고 쓰고 또 쓰다 보니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반복되었다. 내 생각을 몰라 혼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고 답을 부정하고 부정을 또 부정했다. 당시에 쓴 글을 읽어보면 나는 불안의 이유를 찾기 위해 봉지 싸매진 쓰레기 더미와 같은 마음속을 펜과 공책으로 하염없이 뒤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반복되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영혼, 나의 아티스트였다. 어릴 때부터 지방령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열병 같은 것. 어릴 때는 그것과 친했다. 아니, 친하다기보다 우리는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을 떨어뜨려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왔다.
진로라는 것을 적어서 내야 하는 시기였다. 아름다운 것들을 놓아주기 아쉬워 표현하고 간직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쓰기에는 칸이 너무 작아서 화가라고 적었다. 그 순간부터 나를 향한 칭찬은 불신으로 바뀌었다. 내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니? 증명해봐. 예술은 천재들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는 천재가 아니야. 굶어 죽고 싶어서 그래? 그림은 취미로 하고 공부를 해라. 나는 언성 높여 반대하는 목소리, 회의적인 시선,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과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그들은 그리고 싶은 나의 욕구를 뜬구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나는 뜬구름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신기하지? 그 의심의 말들이 내게는 아무런 영향이 못 된다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이 심은 의심의 씨앗은 내 안에서 착실하게 자리를 잡고 커다란 뿌리를 내렸다. 미대를 나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그 말들을. 내가 재능이 있는 걸까? 그림을 그릴 때면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정도 하는 사람은 널렸어. 그림은 나이 들어 취미로 하고 회사를 다녀야 할까? 예술가는 돈을 벌 수 없어. 그런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다니. 내가 하는 건 예술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술로는 돈을 벌 수 없는 걸? 의심은 영혼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방황하기 시작했다. 사회의 통념으로 껍데기를 두른 텅 빈 나의 마음은 영혼이 부르는 외침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도망쳤다. 하지만 텅 빈 속이 시려 너무 멀어지지도 못하고 예술의 언저리를 맴돌았다. 쫓고 쫓기고 멀어지고 갈망하는 그 지리멸렬한 생각의 과정들을 모닝 페이지에 모두 쏟아냈다. 그러자 의심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말과 사회의 통념에서 시작된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나는 하나의 펜이 되어 흰 노트의 검은 선을 따라 달렸다. 그러자 내 영혼과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길고 긴 계주에 발을 맞춰 달리는 2인 삼각으로 서서히 변화했다. 그러고는 다시 하나가 되어 화해의 포옹까지 나누었다. 텅 빈 마음에 영혼이 들어와 비로소 꽉 찬 하나가 된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되자 불안이 잦아들며 비로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 만약 지금 불안하다면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그리고 영혼의 외침을 듣자. 현실이라는 방어벽을 치고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는 목소리는 없는가? 그 목소리부터 아무리 도망쳐도 충분히 멀어질 수 없다면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 살고 있는 다른 이의 삶을 보며 선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래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그만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자. 그게 제일 안전한 삶이다.